저는 그 아까 처음에 이 톨스토이 작품 전체에 대해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왜 톨스토이가 전기 톨스토이, 후기 톨스토이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문화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안나 까리나까지 네.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까지 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톨스토이. 근데 후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안나 까리나 이후에 뭐 참회록 또 뭐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책 신의 나라는 뭐내 마음 네 속에 있다 뭐 이런 책 부활까지 이른바 한 80대까지 그러니까 1910년 죽을 때까지 쓰는 후반기는 이른바 종교인 내지 설교자로서의 톨스토이 예술가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자기가 쓴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리나 이건 쓰레기 같은 책들이다. 진정한 책은 지금부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 작가를 그렇게 막 두 동강이 내서 뭐 한 반쯤 날라서 이때는 예술가고 이때는 예술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전반기는 어떤 설교 막 교훈을 주려고 하기보다도 어떤 그 리얼리즘, 그러니까 러시아 리얼리즘의 어떤 대가로서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리나까지 그야말로 리얼하게 소설을 썼죠.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전쟁과 평화는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책이고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그런 전쟁 광해를 반대하는 러시아 민중들의 저항 그런 의미에서 평화주의 책이고 안나 까리나도 안나 까리나라는 어떤 그 여성 기혼 부인의 불륜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 대응해서 레빈이라고 하는 청년의 어떤 그 농촌 생활 농민으로서의 자급자족 생활, 농촌에 들어가 자급자족 생활하는 것을 톨스토이 자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따라서 전반기 톨스토이, 후반기 톨스토이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네. 그래서 톨스토이를 뭐 특히 후기 톨스토이를 뭐 도덕가 또는 뭐 설교자, 훈계자 뭐 이런 식의 비난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 특히 그러니까 이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톨스토이 전생의 모든 작품, 모든 사상이 어떤 결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톨스토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전쟁과 평화 같은 작품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기독교 평화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사상, 비폭력, 그러니까 권력의 악행에 대항하는 권력의 악행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이 초기 작품인 전쟁과 평화도 이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는 어떤 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그런 어떤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리나의 어떤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 책에 말하자면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러시아 문학 전공자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우습습니다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톨스토이는 두 개다. 딱 나누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두 개다. 뭐 50 이전에 저는 50 이후에 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톨스토이 자신이 자기 작품을 부정한 것은 그 톨스토이가 좀 극단적인 데가 있어. 이 책에도 좀 극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근데 작가는 극단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굉장히 좀 순수하게
극단적으로 어떤 집요하게 어떤 문제를 파헤치는 차원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 국가라는 게 지금까지 적어도 뭐 근대 이후에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고, 또 앞으로도 어쨌든 뭐 글쎄 뭐 세계가 하나가 되면 몰라도 또 그런 일도 잘 없을 것이고, 또 국가라는 것이 갖는 어떤 최소한의 기능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필요 없다라도 국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톨스토이의 어떤 극단적인 주장에 저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어떤 전쟁을 줄이고 또 군대도 줄이고, 네. 뭐 특히 이제 그 군대와 관련된 문제가 징병제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번 그 선거 대통령 선거의 대선에서도 지금 징병제 뭐 모병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언젠가 모병제가 돼야 될 형편이죠. 지금 범세계적으로 지금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가서 좀 더 이 직업인으로서의 군인, 네. 그러니까 전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방법도 바뀌고 있잖아요. 거의 뭐 지금은 컴퓨터 전쟁이라고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일종의 두뇌 싸움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옛날처럼 막 육박전 하는 총칼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병제가 범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같은 이런 상황에서 뭐 군대를 전혀 없앨 수는 없고, 남북한이 물론 합의해서 같이 없애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적어도 징병제, 모든 특히 뭐 한국은 남성입니다만 이스라엘 여성까지 하지만 이 모든 남성에게 징병을 요구하는 것은 또 모순도 많잖아요, 그죠? 군대 빠지는 사람도 많고, 네. 거기서 사회적인 부정도 많이 생기고, 네. 공정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리고 군대 근무하는 만큼 충분히 돈을 받고, 네. 월급을 받고, 지금은 완전히 뭐 젊은 친구들이 1, 2년 군대 가서 그야말로 참 희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병제 이야기들이 우리가 곧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군대 문제, 그리고 특히 한국 상황에서 어떤 전쟁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효과적인 어떤 평화 사상의 측면에서, 평화주의의 측면에서 우리들의 어떤 그 평화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평화로운 미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도 역시 평화에 대한 관심, 네. 이 군대에 대한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군사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서 뭐 또 군사 독재가 야기들이라고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특히 뭐 어떤 규제, 네. 또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한 20, 30년 동안 이 군사 문화에 젖었다라고 하는 측면, 또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군사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막 이 남성 중심주의, 남성의 어떤 그런 남성주의, 마초주의, 이런 그 성차별주의, 이런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군사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약식주의 병역 거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우리들 마음 속의 군대 문화, 군사 문화, 네. 군대주의, 군사주의, 이런 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심도 있게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좀 기독교를 지도하는,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분들이나 기독교 신자들이
좀 더 그런 평화주의나 이런 거에 좀 선도하는 이런 걸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 뭐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불교도, 뭐 불교도 기본적으로 교리는 평화주의잖아요. 네. 어떤 종교가 전쟁을 야기하고 전쟁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종교라면 평화가 핵심이지. 뭐 불교의 자비도 평화주의의 기본이고 기독교의 사랑도 평화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유교의 인도 뭐 평화주의겠지. 그게 폭력주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톨스토이의 이 책은 좀 더 폭넓게 그런 계기를 받아들여져야 되고,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네. 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본 거는 우리가 국가라는 것이 뭐 톨스토이는 국가가 좀 폭력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기구, 국가가 이제 존재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가면서 뭔가 이 폭력의 그림자, 뭔가 이제 폭력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은근히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기구에 의한 그림자였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부터 폭력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제복을 입으면, 자기가 군인의 제복이나 경찰의 제복을 입으면은 잠시 자기가 인간의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줄 알고 함부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도 막 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그런 거 입었어도 그 순간에도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정말 제복 입으면은 함부로 막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건 나는 직업 수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군인이 되면 사람 많이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순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이 책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이제 꺼내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여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쉽게 이제 인정해 버린 그 와중에 그 폭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국가가 꼭 뭐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국가라는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관료라든가 군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할 수 있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까지도 그냥 너무 쉽게 용인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인식이 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 의식의 혁명을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네가 인간이고 지금 사회가 이러니까 뭐 나도 적절하게 폭력 쓰면서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비인간적인 삶으로부터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이다. 그리고 너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생활의 혁명이 많이 될 것 같고 그게 뭐 그런 어떤 직업 수행에 있어서나 사실 이 책을 읽었으면은 그 독일의 나치 관료들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자기 책임인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재산의 문제. 정말 이 책 읽고 나 지금 다 팔아 재산을 다 팔아서 예. 뭔가 삶의 혁명을 예. 이루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인간을 신 앞에 세워놓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위적인 사회 구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너는 신이 창조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다 라는 그 존재로 우리를 이제 바라보게 함으로써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 넌 할 수 있어라고 저는 말이 이렇게 촉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교수님 너무 이게 500페이지나 돼서 저는 사실 읽기조차 힘들었는데 예. 이런 귀한 책을 이제 번역해 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이제 우리 사회 부족한 그런 사고 사상 이런 게 뭔가를 이제 사실은 교수님처럼 진지하게 또 폭넓게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그런 지적인 양분들을 제공하고자 애쓰시는 분이 좀 더 있으면은 네,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로서는 제가 번역한 책이고 해서 네. 더 이상 좀 얘기하기가 그렇고 네. 제 해설도 상당히 상세하게 붙어 있고 하니까 네. 또 선생님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안내 말씀도 해주시고 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 네. 얘기를 하고 네. 아무튼 올해도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이 대화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1년 거의 매달 한두 번, 두 번, 한두 번까지 그러니까 두 달에 한 세 번 정도 한 셈인 것 같아요. 그죠? 방학이 또 됐고, 선생님도 논문도 쓰셔야 되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2월까지 좀 쉬죠, 쉬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고, 아무튼 저로서는 대단히 즐거운 한 해였고. 네, 저는 너무 많이 배우고 뇌가 세련되지는 아이고. 너무 이렇게 인간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생각들을 정말 좀 근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자극이 되었고 아무튼 마지막 우리가 이 폭력, 비폭력 이 문제 주제를 제일 길게 했습니다. 그죠? 내년에는 좀 더 산박한 주제로 또 좀 더 즐거운 그런 대화로 너무 정말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로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물론 심각한 주제는 심각하되 그 전달하는 방법은 즐겁고 신나고 또 저는 즐거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저도 그렇고 또 듣는 분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대화가 되면 제일 좋겠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텔레비전 드라마식으로 얘기하면 시즌 1으로 오늘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 5월쯤에 책을 낼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 9월부터 한 1년 한 3개월 동안 1년 4개월인가요? 1년 4개월 동안 했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고 내년 3월에 또 시즌2로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로 그러면서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서로가 뭔가 좀 너무 가볍지 않은 흔히 요새 인터넷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가벼운 대화보다는 좀 진지한 대화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원래 이야기는 저는 마치고 선생님 무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는 이제 사실 이걸 하면서 약간 책 읽는 습관
예. 책 읽는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책을 정말 한 권 이제 저는 이렇게 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이게 목표였지.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다 아시니까 제가 뭐 연구를 하거나 이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독서 훈련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 시즌 1은 좀 저의 관심사, 내가 이 문제는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을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기대가지고 제가 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선생님이 끈쌤이죠. 선생님이 주제를 선택하셨고, 예. 저로서는 뭐 항상 만족을 했고. 어느 정도 무거운 주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저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2는 또 이제 교수님과 관계도 이제 더 처음에는 사실 서로 잘 모르고 이랬는데 지금 좀 자연스러워졌고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한번 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시즌 2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선생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주제로 이끌어갈 생각이 좀 시청자들에게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방학 중에 좀 우리가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사실 너무 이제 모르고 저는 제 관심사에 그냥 몰입을 해서 이제 이걸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느끼고 봤는지 이런 것 방학 동안에 좀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주제를 좀 생각해보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교수님과 이제 저의 정말 지나치게 진지한 대화였는데 다른 사람들도 조금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방학 때 그런 생각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화는 사실 선생님이 주도를 하셨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중심이고 혹시 제가 이제 조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또 책도 조금 더 많이 시간이 있어서 좀 번역도 하고 쓰기도 한 걸 이제 선생님께서 또 선택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대화 그리고 독자들과의 만남의 어떤 주도는 주인공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 2도 마찬가지고. 제가 배운 거죠 교수님한테 계속. 저로서는 조금 제가 아는 걸 말씀드렸을 뿐이고 선생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항상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여러 책들, 다양한 책들 우리가 저도 사실 이번 시즌 1에서 많은 다양한 책들 새롭게 볼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되게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한 2달, 2~3달 정도 고민을 해서 보다 좋은 주제, 보다 좋은 독서 리스트를 가지고 내년 3월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마쳐도 괜찮겠습니다. 시즌 1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